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2월 10일 오후입니다. MB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제가 유심히 보는 MB조사는 여론조사는 3개입니다. 한국갤럽 독자적으로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갤럽하고 머니투데이가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 MB에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가장 건재불하고 응답률이 높아요. 그리고 좌우 진영을 갖다가 거의 표본추시를 비슷하게 해요. M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이가 35% 동률이고 안철수가 9%로 역시 건재하다. 이 문제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고고TV는 보수입니다. 보수. 한 번도 좌파로 넘어간 적이 없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수는 개혁돼야 하며 중도 개혁주의자들이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 하는 방송이에요. 고고TV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윤석열이가 무지랭이고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오만하고 거만할지라도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 즉 국민과 정치인들이 바꾸면 되는 건데 윤석열의 밑에 있는 현재 윤핵관들과 윤파리들은 절대 개혁적인 성향이나 정치를 개혁시킬 수 없거나 국정을 개혁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데 무속 신앙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윤석열이가 집권을 하더라도 순식간에 개혁보수나 중도층이나 좌파들이 윤석열의 무당, 김건희의 무당에 대해서 무당론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물어뜯을 겁니다. 그러면 국정은 불가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리고 고고TV 머릿속에는 두 가지를 윤석열이가 충족하면 지지하겠는데 두 가지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고고TV로 항상 말씀드리기를 그 3월 9일날 우리가 대선을 하고 3월 19일날 자정에까지는 그 대선 결과는 초박빙이다. 현재 스코어 초박빙이다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윤석열이가 절대적으로 앞서가지 않으며 대세로는 없다 하는 것을 2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윤들과 자유우파 쓰레기를 따라다니는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또 하나 경고 드렸는데 제가 지금 안철수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철수를 중히 여기고 안철수를 갖다가 그만 폄훼하고 안철수를 인정하라 하고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빠들이 들어와서 이준석이를 공격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탈퇴시켜버립니다. 안철수 빠들과 팬들은 고고TV는 현재 중간자적인 입장이에요. 도저히 이 판국을 누구도 지지할 수 없어요. 물론 이재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런 안철수 빠들은 이준석의 성상담이나 이준석이한테 욕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친구들은 자동 차단되며 보이면은 다 탈퇴시켜버리는데 그대들은 강용석이한테 가세현이 가서 놀아라. 가세현이가 이준석의 성상납건을 근거도 없이 터뜨렸고 가세현은 대개운 편이므로 안철수 팬들은 거기 가서 놀아라. 한심한 놈들. 아주 힘들어 죽겠네. 고고TV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개운한테도 공격받아 좌파한테도 공격받아 이젠 안철수 빠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 이런 한심한 놈들을 반다. 그대들 같은 사람을 보고 윤석열이가 말했다시피 못 배우고 극빈한 자들이다. 지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재인이가 튀어나와서 윤석열이 사과하라. 너희 적폐는 도대체 우리 정권에서 3년 동안 우파 보수를 괴멸시키는 적폐 생산을 하더니 너가 검찰총장 된 이후에 나를 적폐한 것은 너는 그럼 선택적 적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전면에서 써요. 좌우 진영이 총 결집할 겁니다. 우파 진영은 다 결집됐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발작을 해. 그거 분명한 실언이에요. 시원하기는 하죠. 우파 입장에서 와도.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후과를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이 혼자 풀어두면 항상 그런 실언이 나온다는 거죠. 복수를 할 적에 비수를 가슴에 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놓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파 결집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역풍을 맞는다는 게 고고TV의 결론이에요. 그냥 국힘에서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문재인의 선택적 분노인가? 꼴값을 해요. 이 국힘 이것들도. 아니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칼잡이로서 보수 우파 9년을 갖다가 정치 보복한 놈인데 뭐가 윤석열 사전에서는 정치 보복이 없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인간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라고 보수 우파들. 이양수가 나와서 이양수 이놈도 아주 징그러워 내가 볼 적에.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의 원칙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 꼴값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야? 솔직히 말해서 고고TV가 아무리 우파지만은 문재인은 대통령의 자리로서 자기를 지키는 건데 이걸 민주당 편을 들었어? 국힘 너희 편을 안 들었다고 선거 개입이야? 이준석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갔다간 요번에 진다니까요? 안철수가 이준석이도 좀 참아야 돼. 그만 좀 나와 이준석이도. 너무 오바를 해. 이준석이가 공격수로 뛰고 저격수로 뛰고 윤석열이가 뒤에서 나는 큰 사람이야. 당당한 사람이야. 깐부 술판 버리면 내가 리더야.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이준석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람이니까 이준석이가 어제 말이야. 오늘도 그래. 이걸 말해 왜 자꾸 이준석이는 안철수는 당비 수입이 거의 없다. 아니 언제 국민의당이 당비 수입 가지고 했어요? 안철수 개인 돈 가지고 했지? 윤석열이는 오늘 250억을 갖다가 말이지 펀드를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재명이는 어제 350을 NFT 발행해가지고 다 모았더라고 몇 시간 만에. 그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당비가 거의 없다 안철수는. 그래 안철수가 20억 계약 온라인 계약 맞췄어. 너희 두 당 큰 거 같이 60억 70억 100억은 안 들여도 우리 20억 썼어. 그리고 각 지역마다 우리는 선거 체제에 들어갔어. 그래 안철수가 자진 사퇴 형식의 단일화 요구?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안철수 말에 맞는 거지. 한국 정치 사상에서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선거 패배하면은 큰 당이 국힘에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벌써 프레임을 모느냐.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여론조사 가야 돼요. 여론조사. 뭘 항복하고 들어와. 그런 게 무슨 단일화야. 여론조사 가야 돼요. 그거 하려면 이틀이면 끝나는데 국힘이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플러스 안철수로 열린 내각 또는 내각제 개헌 나오는 거 그거 낭설 아니에요. 걔네들이 민주당 애들은 무슨 짓을 할 놈들이에요. 아니 민주당 애들은 오늘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에서 제대로 된 적시된 기사를 하나 나왔더라고. DJP 연합의 모델이 아니라 민주당 애들은 누구야? 그 87 체제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모델을 원한다. 그죠?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 했으면은 완벽하게 이겼죠. 그걸 원한다 하는 게 어떤 분석 기사로 나오더라고. 이제 제대로 된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 안철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가지고는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보수파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갑자기 그냥 안철수가 삥 돌아가지고 말이야. 이재명한테 붙으면은 판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왜 이래? 윤석열이하고 국힘 애들하고. 이게 정치적인 전략도 못 피고, 그냥 쿡쿡쿡쿡 찌면서 말이야, 돌진 하는 4.15 총선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황교안하고 윤석열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국힘 떨거지들이 4.15 총선 때 우리가 어떤 형태였어요? 정권 교체 열망, 정권 심판 교체율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민주당 애들이 야당 심판론을 갖고 나왔어. 전 지금 그 코스하고 그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쟤는 4.15 총선 때하고 똑같아 지금. 실현과 망언은 국힘 쪽에서 나올 거예요. 보세요. 떨거지들이 그런데 뭐. MBS 조사 갑니다. MBS 조사. 목이 아파 목이. 한 20분 30분 찍고 나면. 그 정치 모르는 거 안철수 빠들이나 대깨운들이 참 한심해. 너희가 한 30분 이 썰을 풀고 논리적으로 한번 해봐. 그게 가능한가 이것더라. 어? MBS 여론조사가 1월 달에 들어와서 거의 비슷해요. 1월 3주, 1월 4주, 2월 2주. 두 놈 다 35%야. 두 놈 다. 이게 MBS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군소업체 4개 쪽에서 4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오는데 요번에 여론조사한 것도 응답률이 27. 몇 프로던데 응답률이 29.7%야. 3,000명 통화해서 3,300명 통화해서 1,700명이 응답했는데 응답률이 29.7%, 30%야, 30%. 응답률이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본이나 또는 질문이 정확하게 수렴이 돼요. 이런 게 진짜 여론조사라고. 문재인 윤석열 35, 이재명 35, 안철수 1% 빠져서 9%. 똑같네? 안철수의 지지율은 10%로 견고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파괴력이에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보고 국힘에서 너 항복하고 들어와. 무릎 꿇고 들어와. 너가 만세 부르고 우리한테 투항하면 예우해 줄 것이다. 그런 개소리가 어딨어. 정치에서. 정치라는 흥정이고 게임인데 막말로 해가지고 흥정 없는 정치가 어딨어. 여야도 흥정을 하면서 정패하는 건데 한심한 진짜네. 답답해 죽겠어. 이준석이나 국힘 윤석열 그건 멍청이고 말만 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난 리더십이 있어. 그 리더십을 누가 인정해 주는데. 그리고 지금 호감 비호감 나오는 거 보면은 비호감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하고 1위더라고. 안철수 몇 프로 떨어져서 비호감 2위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호감도는 안철수가 또 몇 프로 앞서서 1위더라고. 이게 국민 민심이에요. 호감도는 윤석열이 제일 낮고 호감도 1위 안철수 그 다음에 2위 이재명 3위 윤석열이야. 한심한 진짜. 이게 지금 보면은 자꾸 말하는데 20대 남자애들이 72.5%를 찍겠다? 윤석열을? 그거 끝났다니까? 대한민국에 20대 남자애들만 있어요? 20대 여자애들도 있고 3, 4, 5, 6, 70대까지 다 있는데 한심한 놈들. 지금 보면 연령별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따지면은 18, 32, 13이야. 안철수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는다니까? 이게 파괴력이 있고 핵심이라니까 지금 선거 한 20일 남겨놓고 30대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가 34, 25, 14. 그 이준석이가 말하는 2030놈 세대 포기론은 그거 아니라니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고TV는 이 여론조사를 나오면 아주 철저하게 봐요. 방송을 매번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텔레비 출연시켜줘. 그럼 할 테. 그래서 34, 25, 14고 이재명이가 앞서가 30대에서는 4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더블이야 더블. 그리고 안철수도 12% 나와. 이런 걸 보고 자꾸 국힘이나 이준석이나 국힘 그 떨거지들은 안철수 역선택이다. 역선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 국민이 좌든 어떻고 우든 어떻고 그걸 어떻게 역선택으로 보느냐 이거죠.
아주 쪼잔해. 국힘에서 지금 선거 전략 펼치는 걸 보면은 아무리 윤석열이가 큰 걸 툭툭 내봐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뭐야? 알고 하는 거야? 50대에서도 이재명이가 완벽하게 앞서가고 60대에서 69세까지가 이재명이 38, 윤석열 49가 나오죠. 8% 차이, 10% 차이 나죠. 60대 초중반까지는 모른다니까? 그 다음 70대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갔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가 31, 34, 10이야. 윤석열이 조금 앞서가. 인천 경기에서는 36, 34, 10이야. 안철수는 수도권에서 10% 갖고 간다니까? 그리고 2340에서 10% 갖고 가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윤석열이 조금 앞서가고 인천에서 이재명이 조금 앞서가면 수도권에서는 결국은 이재명이 앞선다는 거니까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안 되고 경기 인구 1400만이 넘었으니까. 그 다음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윤석열이 비슷해. 광주 전라에서는 뭐 당연히 이재명이 앞서고 TK에서도 윤석열이 앞서고 근데 이거 봐야 돼요.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이 57, 윤석열 15, TK에서 이재명 25, 윤석열 56. 지지율은 이재명 전라 지지나 윤석열 경상 지지가 비슷하죠. 근데 TK에서 이재명이 25%를 갖고 가고 윤석열은 15%뿐이 안 갖고 가잖아. TK 인구가 전라 인구보다 많다니까? 그러니까 TK 전라를 합치면은 이재명이 앞서간다는 꼴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부울경이 이게 완전히 키포인트예요. 이번에 부울경이 윤석열이가 한 8% 앞서가 28, 37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본적으로 의심을 한다니까 두 놈 다 국민들은. 근데 이재명이는 꽉 뭉쳐 있다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43%야. 이재명 지지율이 35%야. 그 8%가 윤석열 찍겠어요? 그게 이재명으로 몰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게임은? 그러니까 안철수를 보석 다루듯, 공개 다루듯,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해서 다루란 말이야.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진보 277명, 보수 292명, 또 보수가 많네? 10%가 많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재명이 앞서간다니까? 10% 정도 많잖아. 5% 정도고 보수층이 진보층 277명, 보수층 292명이면 보수층이 5%가 많이 응답을 했으니 실제적으로 이재명이 앞섰다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일주일 전부터 그러는데 좌파 애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뭐야 이거 막 저 국힘 애들이 막 쾅쾅 치고 들어오네. 20대 남자애들이 막 커뮤니티하고 인터넷 글을 막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응답을 진보 보수 애들보다 덜 한다니까. 보수가 과표집돼 있다니까.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윤석열은 대세론이 없어요. 목이 아프네. 어젯밤에도 어제 새벽에 막 1시에 막 30분짜리 찍고 오늘 아침에도 또 20분짜리 찍고 또 이러니까 지금 안개 속이에요. 안개 속인데 국민들은 저놈 안개에 가려가지고 안개를 언제 키울까 하고 국민들이 지금 태풍같이 선거일날 움직일 줄 몰라요. 그게 윤석열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지금 직관이나 느낌으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